북극은 전부 얼음과 추위뿐이죠.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대한 얼음 대륙인데 하늘에서는 북극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리, 표류하는 얼음, 거대한 빙산, 그리고 북극 사막의 세계죠. 하지만 정글은요? 걱정 마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북극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수 킬로미터 넘게 얼음, 눈 그리고 맨 바위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한밤에 태양이 끊임없이 빛나지만 온기는 없습니다. 영상 5도 이상 오르질 않아요. 반년간인 겨울에 지속되는 극지방의 밤 동안에는 더 심해지죠. 영하 60도 아래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런 이유로 북극에는 식물과 동물이 굶주려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혹한 생활 환경에 용케 적응한 종은 극히 드물죠. 유일한 식물은 이끼와 지혜 식물들이고 유일한 현지 동물은 북극곰, 순록, 그리고 몇몇 종류의 새들뿐입니다. 그렇다면 정글은 얼음 밑에 숨겨져 있을까요? 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글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잠수해야 해요. 북극 땅이 엄청 냉혹하긴 하지만 해안 지역은 생명으로 번성하고 있죠. 그곳에는 울창한 다시마 숲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길이가 15m까지 이릅니다. 어떤 곳은 너무나도 많은 무척추 동물들이 있어 밑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북극해 근처의 얼음바다가 아니라 마치 열대 산호초와 같이 종류도 너무 다양하답니다. 잠수부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해면 동물들을 발견했어요. 가끔 높이가 2m까지 큰 것도요. 밑바닥은 두꺼운 벨벳 이끼 동물들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조름, 우렁쉥이, 그리고 뿔산호가 그 사이에 자라고 있어요. 육지 숲 속의 나무나 덤불처럼 이 바다 생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 위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적으로부터 숨을 수 있거나 잠복해 기다릴 수 있는 장소와 먹이를 제공합니다. 해삼, 비늘갯지렁이, 소황류, 불가사리, 그리고 물고기는 이 럭셔리한 물속 왕국에서 호사스런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건 북극 해양 생물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생물학자들이 북극해의 거주자들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놀라워했죠. 이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과 전략을 개발했어요. 겨울에 바다 전체는 얼음으로 뒤덮이고 여름에는 절반 정도만 녹아요. 결국 이렇게 계속되는 추운 날씨는 식물들에게 치명적인 빛의 부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 물의 온도는 영하 2도와 영상 10도 사이예요. 염분이 많은 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얼음 그 자체보다 더 차갑죠. 극소수의 북극 새들과 포유류들만이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변온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온도는 전적으로 환경의 온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바로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생물들의 몸에 순환하는 액체가 얼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 일부 물고기와 동물들은 자신만의 부동액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얼음 결정을 방해하는 특별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추위는 또 다른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신진대사를 이루는 화학작용이 더 느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물들은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몇몇 조개류와 다른 무척추 동물들의 화학 반응이 따뜻한 물에서 사는 다른 관련 있는 종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모든 요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종들은 따뜻한 지역의 동물들보다 신진대사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이들은 어딜 가든 서두르지 않죠. 그러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해주죠. 주토피아에 나온 나무늘보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무늘보가 왜 그렇게 느린지 아시겠죠? 이제 다시 북극종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들이 뭘 먹는지 궁금하신가요? 저 밑에 뷔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주로 위에서 떨어진 식물과 죽은 동물의 잔해를 먹죠. 하지만 이 음식은 짧은 북극의 여름에 몇 주 동안만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다시 얼기 시작하면 주요 식품의 근원으로부터 차단당하죠. 단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박테리아를 먹는 것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바다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데, 이들의 신진대사가 정말 느려질 때 더욱 살아남을 확률이 커집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에너지 절약은 동물들에게 또 다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몸에서는 제거해야 할 노폐물과 독소를 적게 형성합니다. 이는 활성산소로 삶의 과정 동안 몸에서 형성되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어요. 환경이 추울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성산소도 적게 나타나죠. 중부에 있는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들은 10년 이상 살지 못하지만, 하지만 북극의 바다 생물들은 엄청난 수명을 자랑합니다. 생물학자들은 1년에 8mm밖에 자라진 않지만 14년 이상 장수하는 이끼동물을 발견했어요. 영국 해협에 있는 이 생물의 가까운 친척은 5배 더 빨리 성장하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성게도 마찬가지예요. 북극종은 70년까지 살지만 따뜻한 바다에서 온 성게들은 5에서 10년밖에 못 살죠. 차가운 남쪽 바다에 있는 어떤 해면들은 약 500년을 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물에서 살아볼래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울 거예요. 북극 정글 다시마들은 단지 식량과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감춰주고 파도를 부드럽게 하는 등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해양 생태학자인 카렌 필비 덱스터는 다시마들이 폭풍우 동안 파도를 약하게 만들어 해안 침식을 줄여주면서 해안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 기후 변화 또한 다시마에 의해 형성된 수중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 서부, 유럽 남부, 캘리포니아 북부, 그리고 미국의 동부에서는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다시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물은 다른 전 세계의 지역보다 2에서 4배 더 빨리 따뜻해져요.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여기가 여전히 다시마들에겐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빛이 물을 통과해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다시마들은 마지막 빙하기 바로 다음 8,000년 전 대서양에서 북극으로 왔다고 해요. 그 결과 대부분의 북극 다시마들은 자라나기 좋은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의 물에서 살고 있게 된 거죠. 따뜻한 바다가 다시마에겐 최대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과학적 연구와 실험은 기후의 변화가 북극 해안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다시마들의 성장은 물고기들과 다른 바다 생물들을 위한 새로운 피난처와 서식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마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얼음이 녹는 데에 기여합니다. 어두운 눈이 흰 눈보다 더 빨리 녹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어두운 색은 빛을 끌어당기고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니까요. 눈과 얼음이 다시마로 덮인다면 더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물은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다시마들이 자라납니다. 또한 다시마는 경제에도 중요합니다. 다시마엔 철, 칼슘, 요오드가 풍부해서 음식의 공급원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마 추출 사업은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어요. 북극의 원주민 부족들은 항상 다시마를 광물 보충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 다시마는 그들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다시마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비료처럼요. 다시마에는 잡초의 씨나 병원 균류의 포자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화장품, 제약, 섬유, 다시마는 많은 유용한 재료의 자연적이고 건강한 공급원으로 어디서나 사용되죠. 북극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알래스카, 그린란드, 노르웨이, 시베리아에 항상 얼어있던 땅은 매년 0.5m씩 작아지고 있어요. 영구 동토층의 용해와 북극 해안의 파괴는 빛을 차단하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다시마들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북극의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예측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냉혹한 기후지만 생명이 번성하고 있는 다른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다시마 따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